특히 왜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핑 하고 어지러우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목욕탕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죠.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이 올 수 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의 저자이자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추성과 말초전전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어지럼증은 그 둘에 속하지를 않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귀와 뇌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과 어떤 환경에 처했을 적에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지럼증 클리닉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시민성 어지럼증, 이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어지럼증 환자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인류의 10에서 15% 정도는 평균보다 예민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굴에서 먹고 자고 이럴 때는 이 예민함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예민해야 소리도 더 잘 듣고 예민해야 기후변화도 날씨 변화도 금방 눈치채고 근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극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민하신 분들이 너무나 그 자극들을 소화하기가 힘든 사회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예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공황장애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 불안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리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시민성 어지럼증이 이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들이 가장 흔하냐면은 내가 원래는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석증이나 아니면은 뭐 전전성 편두통 같은 그런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앓고 나서 이 예민함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어지럼증이 점점점 만성화되고 난치성 어지럼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해결이 안 돼서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불안증, 우울증을 아무리 치료해봤자 어지럼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해결해야 불안증과 우울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심리적인 문제일 때만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어지럼증으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신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이 뛰거나 아니면 소화를 시키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특히 이제 혈압이나 아니면은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지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특징은 누워 있을 때는 절대로 생기진 않아요. 근데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특히 왜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핑 하고 어지러우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목욕탕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죠.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이 올 수 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히 이제 당뇨로 오래 앓으신 분들한테 생기기도 합니다. 어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냐가 굉장히 이제 혼동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귀가 많이 울리고 귀가 잘 안 들리면서 어지럽다. 그랬을 적엔 일단 이비인후과를 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아주 만성적인 어지럼증이고 마비, 그 다음에 뭐 말이 어두나든지 아니면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럽다. 이럴 적에는 신경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을 바꾼 다음에 혈압약이나 아니면 뭐 당뇨약을 바꾼 다음에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숨이 차거나 흉통이 있으면서 어지럽다 이러면 일단은 내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환들이 없다고 하는데도 나는 계속 어지러워 이랬을 적에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는 것은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지럼증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교통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을 나눌 때 경과별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성 어지럼증,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증들은 대체로 심하게 오는 경우들도 많은데 심한 증상들을 조절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한 달에 15일 이상의 어지럼증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의사들이 만성 어지럼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만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든 걸 주변에서 잘 알아주질 않아요. 뭐 어지럽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잘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지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만성 어지럼증은 왔을 때 의사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증상이 굉장히 모호해요. 만성 어지럼증은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증상이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가고 머리가 아픈지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뭐 술 취한 것 같아요. 이런 애매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단순하게 정신적인 문제로만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이제 긴 시간 동안에 환자들을 봐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성 어지러움증은 그렇게 치료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와 상의하셔서 정성껏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의 만성 어지러움증은 회복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기 환자들은 한 30% 정도가 어지러움증을 갖고 있고 85세 이상이 되면 절반 정도는 어지러워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냥 나이 들어서 어지러운 거지 하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럼 나이가 들면 왜 더 어지러울까요? 당연히 우리 청력 떨어지고 시력 떨어지는 것처럼 균형을 담당하는 여러 신체 기관에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게 다 합쳐지면 균형 감각에 문제들이 생기시게 돼요.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행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넘어지는 건 젊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을 때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척추압팔골절이나 아니면 대퇴부 골절 같은 경우는 그 골절 자체가 사망률과 환자가 회복이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장애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의 어지럼증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지럼증을 노년기가 되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걸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어지러운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몸의 유연성을 늘리고 근육의 양을 늘리고 적절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노년기 어지럼증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상황별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궁금하신 거는 아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런 어지럼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